지금 상태를 좀 요약을 해보면, 일단 조사를 해본 결과 무리한 마케팅 투자랑 영업 확장 전략의 실패였지, 대표이사가 또는 뭐 특수관계자들이 회사의 자금을 빼서 썼거나 사적으로 유용했거나 뭐 이런 정황은 없는 걸로. 안녕하세요, 몸자입니다. 어제 반란에서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그 제목이 관리인 보고서 요지 송부서, 관리인 보고서 요지 송부서라는 서류가 왔는데 6월 12일 기준으로 전체 절차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이런 것부터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전문적이고 좀 많아가지고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회생 절차는 첫 번째로 채권자나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먼저 신청을 하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반란 대표이사 최형록 씨가 지난 3월 말쯤에 신청을 했죠. 그 다음에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4월 4일에 서울회생법원이 결정을 내렸고, 이때 관리인은 따로 외부에서 임명되지 않았고 기존 대표였던 최형록 씨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 채권자 협의회에서 반대 의견도 있기는 있었어요. 경영상 오류랑 뭐 미지급 급여 등의 뭐 이해상충 관련된 그런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이제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채권자 협의회 의견서에 따르면.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관리인이 최형록 씨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조사위원이 지정돼가지고 실사를 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얘네들이. 그래서 그런 거 실사를 하고, 반란 경우에는 이제 태성회계법인 거의 한 달 정도 걸쳐가지고 실사를 하고 6월 5일날 이 보고서를 제출한 거예요, 법원에다가. 지금이 이제 그 다음 단계인데, 법원의 통지 명령에 따라서 이제 관리인이 이 보고 내용의 요지를 채권자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인 거죠. 그거에 따라서 어제 메일이 온 거고, 관리인 보고서 요지 송부서라는 제목으로 메일이 왔는데, 이걸 이제 반란이 우리가 뭐 궁금해할까봐 우리를 배려해서 메일을 보내준 게 아니고, 이 회생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서 관리인에게 요지 통지를 명령했기 때문에 보내준 거예요. 그게 이제 13일까지 보내야 했고, 이제 어제 우리한테 보내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자들이 그 내용을 열람을 합니다. 그다음 법원이 정한 제출 마감일은 6월 27일인데 반란은 자기들이 이 관리인 보고서 요지 송부서에 뭐 타임라인에 이렇게 해놨어요, 앞으로의 계획을. 그래서 이제 그게 뭐 M&A 본계약 체결을 7월 말에서 8월 초 이렇게 잡고 있고, 뭐 실제 제출은 더 늦춰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란에서 얘기하는 요 타임라인에 따르면 9월 셋째 주에 관계인 집회에서 이 회생계획안이 인가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는 관리인 보고서 요지, 요거는 반란에서 보내준 거고, 그 다음에 태성회계법원이 만든 조사보고서, 회계랑 뭐 세무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월간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런 문서들을 좀 빠르게 검토를 해본 후에 이 확인된 내용을 기반으로 지금 상태를 좀 요약을 해보면, 일단 아직은 조사를 해본 결과 무리한 마케팅 투자랑 영업 확장 전략의 실패였지, 대표이사가 또는 뭐 특수관계자들이 회사의 자금을 빼서 썼거나 사적으로 유용했거나 뭐 이런 정황은 없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산보다 부채가 12배 많다. 그러니까 26억 자산에 부채는 325억. 뉴스 기사에도 나오죠. 이런 거는 이제 완전한 자본 잠식 상태인 거고, 계속 기업 가치가 마이너스 5억대인데 반해서 청산 가치는 20억이다. 너 계속 영업하면은 마이너스 5억인데 지금 청산하면 20억이다. 그냥 접는 게 낫다. 뭐 이런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에서 파산을 해버렸을 때 배당률이 5.73%, 그러니까 100만 원 채권이 있다고 하면은 5만 7천 원 받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우선 처리될 것들 빼면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최형록 씨가 이번 통지서에서 전달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여전히 반란은 스스로 회생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M&A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입니다. 뭐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죠. 뭐 스스로 회생은 추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서에는 인수희망자 접수부터 본계약, 계획안 제출, 계획인 집회, 인수합병 일정표 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계획은 계획이죠. 계획이요. 뭐 3월 20며칠 날은 뭐 그 주 금요일까지 정산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다 얘기했고, 뭐 이거는 그냥 누군가가 이런 표를 만들었구나 정도만 인지를 하면 되고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수가 또 있다고 하면 이제 수사예요.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대표이사한테 뭐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 압류나 이런 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경찰 수사에서 횡령이나 배임이나 이런 정황이 드러나게 되면 관리인을 뭐 교체하고 대표이사 개인, 그러니까 최형록 씨 개인 자산에서 뭔가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좀 남아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5월 19일 날 기준으로 고소인 대표한테서
관련해서 전달받은 내용에 따르면은 사건이 강남경찰서를 거쳐가지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요 강력수사대거든요. 여기로 이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영상에서 언급드린 알레츠 사태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요 사안은 주목도랑 규모랑 이런 게 높아가지고 서울청 단위에서 집중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27일에는 조사 분위기는 강남경찰서보다 훨씬 더 집중적이고 준비된 모습이었다. 뭐 이런 이제 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은 본건을 우선순위로 보고 있고 6월에는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7월부터는 피고소인 측, 즉 이 최형록 대표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24일이었나요? 27일이었나요? 우리한테 정산 뭐 바로잡겠다 이런 공지를 주면서 부터 시작해서 지금 3개월 다 됐죠. 근데 뭐 M&A 뭐 이런 거 안 나오고 그래서 보니까 크게 반란이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들을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회사가 없나 봐요. 아직까지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하냐? 우리 쪽에서도 별도로 이제 회생 계획이나 이런 거 낼 필요는 지금 없고 지금 이 사안은 M&A가 성사되지를 않으면은 청산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도 독자적으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전략은 크게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제 반란이 제출할 회생계획안의 내용입니다. 그 안에 이제 인수조건이나 변제율 또 이제 청산보다 나은 조건들이 담겨 있는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제 자기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머리를 굴려서 이 계획안을 낼 거기 때문에 어떤 뭐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내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설계한 방향성대로 가는 게 우리한테도 유리한지 어떤지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따져보는 일이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인수조건이 합리적이다. 그러면 찬성. 반대로 말이 안 되거나 좀 조금 이해 안 된다, 조금 이상하다 이런 구석이 보이면은 반대 의견을 내고 청산을 주장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그 계획안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지금 일단은 M&A 관련 사항이 법원에 보고되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상하거나 불합리한 부분 위주로 대응을 해나가면서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크고 작은 피해액들이 있겠지만 살아남아야 되겠죠. 반란 관련된 내용으로는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있으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빠르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자였습니다.